쿠팡의 전문가 드디어 샵캐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쿠팡에서 현재 현업 5년차 셀러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꼼수는 남들이 모르는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아닙니까? 양날의 검 같습니다. 네네네.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꼼수라는 거는 그 어떤 쿠팡 상위 고수 셀러들이 다 쉬워 보일 겁니다. 아까 그 질문의 연장선으로 어쨌든 내가 사입을 해서 판매하려면 자금이라는 게 네. 뭐 몇백은 아닐 거고 몇천만 원 이상은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뭐 그 개개인마다 그 자금 상환 동원 능력이 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섣불리 대출, 특히나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자 내면은 보통 어느 정도 유지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기본화 신고해서 뭐 기본 사업자 자금 한 3천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뭔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대출을 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네.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은 내가 동원하는 능력은 개개인 차이지만은 1,000만 원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자금을 내가 온전하게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성과를, 그게 서로가 이제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를 이어질 정도 내가 실력이 올라왔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동원해서 좀 진행하신다면은 1,000만 원, 2천, 3천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걸 하려면 제조를 해야 되니까 비용은 들어가는 거고,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은 대출을 받지 않지만 어쨌든 부업이 아니고 이것도 나름대로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아이템이겠네요. 물론 이제 부업으로도 이제 괜찮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직장인 분들은 이제 부업식은 동원할 수 있는 용돈, 내가 뭐 적금 부은 거를 내가 1,000만 원 정도 해보겠어 뭐 하신 분도 있고, 나는 이건 본 사업으로 할 거야 해서 조금 과감한 하시는 분 있는데, 사실 그건 선택의 문제지 개개인만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템 소싱과 제조를 통해서 본인만의 아이템으로 해라. 네. 근데 그거를 부업이든 전업이든 이건 제대로 한 번만 내 상품을 가지고 판매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수량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은 이제 쿠팡을 주로 이야기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네. 그럼 또 안 팔리면 이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한마디로 쿠팡 마케팅은 이거다라고 혹시 정리해 주실 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함축해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환값입니다. 네, 전환값. 네. 보통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매출 공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출수 곱하기 클릭률 곱하기 전환가 곱하기 판매 객단가입니다. 이 모든 수식이 당연히 많을수록 매출은 커지겠죠. 근데 저는 이 전환값이라는 거를 단순한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케팅 핵심은요, 들어가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마케팅 플레이 했을 때 고객들에게 더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챙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뭐 메타 광고든 뭐 네이버든 모든 분야에 다 맞는 거거든요. 뭐 심지어 5개 광고든 모든 게, 심지어 예전 전단지들 모두 통용되는 내용인데, 그만큼 그 전환값 안에는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 챙기셔야지만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소싱해도 그걸 챙기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재고로 쌓이고 좀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을 할 때 상품이 다 도착했다는 전제하에 네. 그냥 윙으로 올리는 상품이 있고 그로스가 있고 로켓이 있잖아요. 네.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네. 처음에 상품을 가지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마케팅 행위를 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 사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쿠팡 판매는 이제 윙, 크로스, 로켓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케팅을 집행하는 그런 개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누군가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저 부업실에서 나는 많이 못해도 뭐 적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부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뷰는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뷰라는 거 곧 뭐냐, 내가 미리 사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고 이 제품에 대해 미리 평가를 해보는 단계거든요. 사실 리뷰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쿠팡에서 물건 살 때 아마 썸네일을 클릭하고 바로 상세표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이 제품들이 사용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어떤 행위냐, 내가 사회적 증거 찾기, 그리고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사람의 기본 심리 기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썸네일 다음에 가장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상세 페이지가 아니라 바로 리뷰이기 때문에 그 리뷰에다가 내가 내 제품이 좋다는 거를 뭐 인위적으로 내가 좀 어느 정도 세팅을 해야지 이제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상위 노출되고 있어도 리뷰가 적은 것과 많은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는 이 제품이 안정되고 보장돼 있구나라는 그런 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기본 심리를 파악하고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는 이제 리뷰. 마케팅. 네, 리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가 상품 올리면 공적으로 마케팅하는 데는 리뷰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체험단 같은 걸 이용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리뷰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빈박스 탭. 리뷰를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리뷰어들 이제 풀을 갖고 이제 빈박스를 보내고 이제 송장이 가야지 이제 거래가 활성됐다고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니까는 그 내용 갖고 이제 판매자가 제공하는 글감이나 사진을 제공받아서 올리는 그런 빈박스 택배 리뷰가 있고요. 하나는 체험단 리뷰인데 저는 사실 빈박스보다는 체험단 리뷰를 굉장히 강조하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두 가지 혼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체험단 리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건을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리뷰어들이 뭔가 내가 원고를 받아서 이 제품을 상상해서 쓰는 것보다 직접 눈앞에 보는 거기 때문에 묘사하고 서술하기도 하고 생활감이 묻어나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는 판매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체험단 리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단점은 이제 제품 제공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대 비용들이 이제 빈박스 탭보다는 좀 과중하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선택의 문제지만은 내가 뭐 빈박스 탭만 할지 아니면 체험단 리뷰만 할지 아니면 둘 다 혼자 할지는 그때 가서 개개인마다 이제 성향 따라 이제 여건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여쭤보면 체험단 리뷰 같은 경우는 네. 결국 고객들한테 잘 팔기 위해서 미리 내가 체험단을 통해서 리뷰를 깔아놓는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쿠팡도 알고 있고 다 알 텐데 쿠팡에서 보기에는 체험단 리뷰는 불법 또는 뭐 나쁜 짓 네. 이런 행태로 보고 뭔가 문제를 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계속 샐러드사에서 이슈가 있고 이거는 그 리뷰 진행 업체들 사이에서도 이슈로 작용된 문제인데 물론 제재를 당합니다. 물론 약간 복불복식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빈박스보다는 사실 제가 아까 실 제품 체험단 리뷰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미 실제로 제품이 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 요소를 좀 상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정확하게 이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건 다만 제 경험치로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을 경우는 제품 하나당 리뷰를 1000개 이상 달고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제재를 당하지 않고 사실 지금까지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상위 1등 노출 제품은 리뷰 수를 20개만 달고 지금까지 광고 관리만 통해서 지금까지 쭉 쌓아와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공식을 대입해서 그 부분들을 다 계산해가면서 이제 올라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겠다 하면은 이제 리뷰를 조금 몰아서 이런 체험단 리뷰 위주로 해서 빨리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자본이 없어도 아예 상위 노출이 불가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제품 상품 개선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 자꾸 벗어나긴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리뷰 그 제재라는 거는 사실상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인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제안을 스스로 한다면은 내 스스로가 그 양을 적절한 수준 너무 등록하자마자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점 늘려가시거나 아니면은 위탁하는 그 마케팅 대행 업체한테 그쪽 안에 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좀 안전하게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네이버 쿠팡도 뭐 토스도 다 체험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자본시장 안에는 모든 그런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단체들은 모두 이런 마케팅 행위 중에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이런 리뷰입니다. 네, 마케팅 없이 할 수 없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부터 리뷰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적절히 활용해서 내 제품을 이제 잘 판매하겠다 그런 마케팅 관점에서 좀 봐주면 좋겠어요.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남들 잘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안 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또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런칭하기 전에 리뷰를 체험단을 통해 세팅한다. 그쵸. 일단은 뭐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세팅을 업체를 통해든 아니면 내가 자구책으로 내가 사람들 모으든 그렇게 준비를 하죠. 세팅을 했다라고 할 때 키워드마다 다르겠지만 체험단은 뭐 몇 개 정도? 하루에 몇 개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기본 몇 개 정도 이렇게 깔아놔야 한다는 뭐 어바웃 기준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내가 들어갈 카테고리의 상대적인 경쟁 강도를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 상권에서 오픈을 한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것이면은 아니면 그 외곽 시 외곽 교외 지역에 음식점을 낸다면은 들어간 마케팅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거기다가 미련 맞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광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요.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네이버도 다 모든 온라인 마켓 똑같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들어갈 그 키워드 검색량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들어가서 상대적인 경쟁 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대적인 경쟁 강도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상위 노출되어 있는 판매자들이 하루에 몇 개를 팔고 있는지를 어바웃 수치를 갖고 내가 진행하는 겁니다. 사실 네이버는 어느 정도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 그 구글 크롬의 확장표를 통해서 그 하루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게 오브 더 레코드로 대중에 공개가 안 됩니다. 셀러들한테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파악해서 그걸 하느냐? 리뷰 수를 보고 대략적으로 구매가 20개 일어날 때 하나의 리뷰가 달린다는 전제하에서 하루에 몇 개의 리뷰가 달린지 그거를 한 달치를 통계를 내서 그거를 한 달치 나누면 일 판매량이 나오거든요. 그 일 판매량을 내가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느 등수까지 올릴 거야 라 했을 때 이를테면은 1등 판매자가 하루에 50개씩 판매한다. 그럼 나는 1등 올리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50개 정도 리뷰는 해줘야지 어느 정도 가시권이 올라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하루에 경쟁 판매자가 몇 개를 팔아서 그거를 나눠서 내가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겠다.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께 알려드린 게 바로 마케팅 기획을 가르치는데요. 그 컨설팅도 해드리지만은 제가 항상 과제를 좀 빡세게 냅니다. 강의 초반부터 아이템 소싱을 제가 알려드린 방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케팅 기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마케팅 보고서로 저한테 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거기 안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갈 카테고리의 상위 경쟁사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1위부터 10위까지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일평균 판매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얼마 정도의 마케팅 공수, 즉 그러니까 리뷰 공수를 얼마만큼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얼마만큼 매일매일 분배를 해서 나갈 건지 그런 플랜을 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플랜을 1차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메인 키워드로 내 제품이 노출된지를 확인한 다음에서 그 내용으로 내가 추가적인 마케팅 보완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더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 제품을 결국 상위 노출시키는 그런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평균 판매량을 어떻게 예측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리뷰 하나당 그 달리는 게 이제 빈도수가 20명이 구매를 하면 그때 리뷰가 보통 1개 정도 달리거든요. 약간 보조 관점으로. 그러면은 그 리뷰 수 우리 보시면은 최신 순으로 쿠팡에서 클릭하게 되면 리뷰가 오늘부터 과거 순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10카운트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 1은 매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간을 최소 한 달로 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보면은 분기 단위로까지 보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번 달 얼마, 이 분기별은 평균 얼마, 연평균 얼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걸 전체를 합산하면은 전체 그 판매자가 하루 판매라는 평균량이 나오는데 그 평균 판매량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리뷰 집행 일 개수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말로 최근 1년간 리뷰 개수 곱하기 20개 이렇게 해서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걸 통해서 내가 들어갈 시장에 그 제품을 팔았을 때 판매 매출량도 매출액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 뭐 없나요? 프로그램?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제가 그렇다는 거 발견하지 못해서 있으면 제가 꼭 소개시켜주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제가 먼저 쓰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 리뷰 하나당 평균 20개 정도 팔리면 하나 정도 달린다는 거는 그냥 대표님의 그런 어바웃 경험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여타 강사들도 얘기하는 수치이고요. 물론 당연히 결과값을 보면은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카테고리마다 또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명확하게 이거를 카테고리마다 어느 카테고리는 몇 개 구매할 때 한 개 달 이런 게 정확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도 아이템별 상황에 따라서 또 달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바웃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약간 디테일이나 정밀도를 높이기에는 조금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 판매자가 일 판매량이 몇 개인지를 분석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고 그게 20개당 하나가 팔린다, 30개당 하나가 팔린다는 그 카테고리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적용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는구나 정도만 배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청 도움이 되죠. 사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가 판매를 했을 때 원하는 매출 성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고 그 앞전에 돌아가서 내가 결국에는 이 매출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지 아닌지를 알고 내가 소싱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앞에 그런 데이터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내가 소싱하는데 더 힘이 들어가겠죠. 더 확신을 갖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성도 받고 아이템도 내가 만들었고 기본 체험단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단 할 때 리뷰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체험단을 통한 리뷰는 그 몇 개를 할지 경쟁 상품에 대해서 알았지만 단순하게 체험단의 의미가 그냥 체험단 리뷰만 쓰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케팅적으로 여러 가지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네. 사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쿠팡 매출 잘 나오는 것과 그 상위 노출의 로직이라고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쿠팡의 매출 상위 공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거는 네이버도 마찬가지. 우리 AI는요, 판매 그 로직은 AI 계산에서 돌아간다는 거를 그러면 우리는 그 AI한테 내 제품이 너희 플랫폼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야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공식 그 기억나시죠? 하나는 이제 노출가, 하나는 클릭률, 그 다음에 전압률 이건데 그러면 우리가 쿠팡한테 초기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노출값과 클릭률입니다. 그렇게 노출시킨 걸 갖고 내가 리뷰를 통해서 전환값을 올려주면은 쿠팡에서는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클릭 대비 구매 전환이 몇 프로가 났는지 그거를 쿠팡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거를 전환값을 3% 정도 잡고 있습니다. 뭐 광고를 기준으로 해서요. 물론 광고가 아니어도 어차피 노출된 거기 때문에 자연 노출도 똑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전환값이 작을수록 높여줄 거야 아니면 클수록 위로 높여줄 거야? 잠깐 고민해 보세요. 당연히 전환값이 높을수록 구매가 잘 일어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즉 이 제품은 우리한테 수수료를 잘 줄 수 있는 제품이구나. 그러면 더 얘를 위로 올려줘야지 이거거든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 요소들은요 다 파생적으로 이제 보면은 다 이게 하나하나 그 요소가 파악은 되셔도 이거를 아우러서 내가 집행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 때 늘 강조하는 게 그런 기획을 하라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한두 번이 어렵지만 그걸 해보게 되면 나중에 숨 쉬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값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지만이 쿠팡에서 상위 노출이 유리해지고 그게 결국 내가 클릭률이 올라가면서 내가 상위 노출이 잘 되면서 나중에 마케팅이 아니어도 자연 노출 판매가 잘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쿠팡 상위 노출 메커니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상위 노출만 되면 고객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요. 그때 생각해보세요. 그때 리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기껏해서 했는데 어느 한쪽도 짝다리에 집고 서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마치 카메라 삼각대가 있는데 다리 세 짝 중에 하나 없으면 얘가 제대로 쓰나요? 못 쓰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는 리뷰, 하나는 그 클릭률 높일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더 추가 리뷰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삼박자 맞아야지 굳건하게 지키고 그게 사람들 눈에 보여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이제 전환값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체험단을 통해서 상위 노출까지 했으면 체험단만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쿠팡 자체적으로 하는 유료 광고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요새 쿠팡이 작년 대비 매출 10조 늘었다고 유통에서 어느 길도 가보지 못하는 길이 올랐다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체적으로 쿠팡에 고객에 몰려들어서 늘 매출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판매자들의 광고비에 대한 수익도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품 하나당 평균 하루 최소 한 5에서 10만 원 사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초보자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쿠팡은 후 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돈 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전에 그 제품과 소싱 상품 준비와 그리고 광고적인 소재 요소들을 잘 준비했으면은 그 돈을 투자 개념으로 해서 전환값이 잘 나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잘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쿠팡에서 마케팅할 때 체험단을 통한 상위 노출 그리고 적정한 광고를 통해서 이 체험단과 광고를 같이 해야 매출이 더 늘어난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광고비는 많이 쓸수록 좋겠지만 효율 체크를 하면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대표님만의 노하우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제가 수강생 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출 공식의 클릭률과 이제 구매 전환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게 잘 나와야지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소는 뭐냐?